5억을 받아도 10억을 받아도 세금이 없는 배당을 알고 계신가요? 매번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종합소득에도 합산되는 배당만 받고 계셨죠? 그런데 이 세금 없는 배당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통 연초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까요? 바로 배당을 어느 정도 결의하느냐이죠. 배당은 좋은 점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구간까지 배당을 받는다면 적은 세금만 납부하고요.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매년 배당을 결의하는 법인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반 배당보다 더 좋은 배당 전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금융소득의 하나로 배당을 제외한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이 있죠. 이 금융소득은 1년간 받은 소득이 2천만 원 이내라면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온전히 독립적으로만 과세하는 과세 방식이에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연간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을 받더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분리과세 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5.4%이고요. 1,5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231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만약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다 보니까 세율 구간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매년 배당을 받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예상되는 은행 이자 소득까지 계산을 해서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금이 없는 배당이 있습니다. 5억을 받아도 10억을 받아도 낼 세금은 아예 없는데요. 바로 감액배당이라는 컨설팅 방법입니다. 일반 배당은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먼저 과세하고 난 후에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배당을 하게 되죠. 따라서 개인 주주나 법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요.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에 포커스를 맞춘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6항을 보시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의 종류에는 시가의 주식을 발행했을 때 시가가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 포괄적 교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차익, 감자를 통해 발생하는 감자 차익, 합병 분할로 인해 얻은 이익인 합병 차익, 분할 차익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전환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세금이 없는 배당이 가능한 거죠. 주주 중에 자녀가 껴있다면 세금 없이 부동산 취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 없는 배당에 대해 몰랐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세금을 과세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자본준비금 등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23년 이후부터는 법인 주주는 감액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 실익이 없어졌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개정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움직였는데요. 올해 8월 발표된 내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에게도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라고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2달 남은 이 시점에 감액배당을 통해 세금 없는 배당이 가능할까요? 이미 자본준비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본준비금이 없는 회사는 11월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준비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자본준비금이 재무상태표에 존재한다면 올해 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미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만 하고요. 내년 초에 결산 마감을 통해 세법 개정 전에 배당을 결의해야만 세금 없는 배당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바쁘게 보내야 하는 연말이니 빠르게 움직이셔야만 하죠. 감액배당을 진행하려면 무턱대고 진행할 수 없고 몇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 이상인지를 체크해야 하고요. 역시나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자본준비금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준비금이 없다면 자본준비금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올해 결산 절차에는 협조적인지 빠르게 결산을 완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시행령은 2월 중순에 개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산을 마감해서 배당 결의 절차에 들어가야 하죠. 만약 평소처럼 3월에 법인 결산을 마감하게 된다면 세법이 개정된 이후라서 세금만 왕창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배당을 결의하고 나서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당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의 감액 배당을 진행할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아야 하죠. 매년 국세청의 세법 개정은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적합한 절세 방법은 개정
재정을 통해 막혀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없다면 굉장히 큰 손해이니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법인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